안녕하세요. 손석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그덕스 및 한글화 기여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 에트리에서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명함보다도 GitHub 아이디가 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GitHub를 하나의 명함이라고 생각하고 오픈소스 활동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쿠버네티스 웹사이트와 그리고 대시보드 리파지토리의 컨텐츠 소유자이고요. 시그닥스 한글화 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그닥스와 문서 현지화에 대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서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글화 팀과 한글화 팀의 진행 현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글화 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여 활동을 통해서 컨트리뷰터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리마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커뮤니티는 문서를 코드의 형태로 개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코드랑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여자와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능에 대응하여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든 문서 코드는 GitHub의 쿠버네티스 웹사이트 리파지토리에서 관리 및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들은 다 마크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마크다운 스타일의 문서들은 휴고라고 하는 사이트 생성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kubernetes.io 사이트로 퍼블리싱이 됩니다. 쿠버네티스에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멤버들의 모임인 시그라고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쿠버네티스에는 많은 종류의 시그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시그 닥스는 쿠버네티스의 문서화 그리고 문서화 프로세스, 문서화 웹사이트 출판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시그닥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쿠버네티스 시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능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문서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개발하는 컨트리뷰터가 문서화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이 시그닥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쿠버네티스의 문서화는 1차적으로는 영어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는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현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시그닥스에는 각 국가의 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현지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ubernetes.io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시나요? 이 kubernetes.io 사이트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시면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된 문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걸 한글로 만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일은 지금 쿠버네티스 시그닥스의 문서 한글화 팀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그닥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저장소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한글화 팀은 현재 웹사이트 내에서 모든 한글 컨텐츠를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화 팀에는 이덕준님, 강주희님, 최영란님, 손석호,
유경수님, 박재환님이 이 한글 컨텐츠를 리뷰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화팀의 공식 멤버로서 김영배님, 명재상님, 나오진님, 윤평호님, 김털구님께서 매우 활발히 한글화에 기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넌멤버 컨트리뷰터들도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문서 한글화 팀의 역할과 문서 한글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화 팀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화 팀은 문서 한글화의 퀄리티를 관리를 합니다. 컨트리뷰터 분께서 한글화를 진행하시고 풀 리퀘스트를 올리시면은요, 한글화 팀의 리뷰어 분들이 리뷰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리뷰 의견을 달게 됩니다. 컨트리뷰터 분께서는 리뷰 의견에 따라서 해당 문서를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리뷰어가 보시기에 문서의 퀄리티가 만족이 되는 경우에 LGTM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LGTM은 looks good to me라는 의미로서 리뷰가 만족스러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승인자 분께서 approve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해당 PR이 타겟 브랜치로 머지가 되도록 됩니다. 두 번째로 한글화 팀은 한글화 작업을 위한 브랜치와 마일스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램에서 보실 때 마스터라든지 이런 레이블이 달려있는 것들은 다 브랜치를 의미를 하고요. 이 동그라미들은 다 커밋을, 변경이 일어나는 커밋을 의미합니다.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보면은 이제 영문에 대한 갱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한글화 자체를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영어 문서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하는 영어 문서를 기준으로 한글화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화 팀에서는 한글화 작업 브랜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요. 그 한글화 작업만을 위한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치를 저희는 2주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치가 마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2주 동안 해당 작업 브랜치로 한글화 PR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처리가 되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마스터에 이제 밀어넣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아웃데이티드 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싱킹을 맞추는 작업들을 한글화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작업 브랜치를 2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머지를 하고 만들고 머지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마스터의 버전이 쿠버네티스 릴리스를 통해 가지고 최신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한글화 팀도 그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버전업을 하고 기존의 버전들은 다 릴리즈로 해서 이제 마무리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하는 브랜칭과 마일스톤 체계는 시그닥스의 코체어인 자크에게서 로컬라이제이션에 있어서의 베스트 프랙틱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제 1기 팀장이신 삼성 SDS의 이덕준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덕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화 팀은 다른 시그와 마찬가지로 줌을 통한 화상회의와 그리고 슬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모든 회의 노트라든지 결정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글화 팀의 회의는 바이위클리 2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슬랙에서 공지되는 것을 보시고
회의에 자유롭게 참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회의를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맘 편하게 사람들 만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화 팀은 또한 시그덕스와 협업을 해서 문서 로컬라이제이션의 작업 환경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라든지 kubectl이라든지 CNCF의 리트머스 같은 그런 다양한 리파지토리에 한글화 팀 차원에서의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글화 팀 작업 현황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한글화 팀은 다른 나라보다 빨리 현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쿠버네티스 버전 1.12일 때부터 한글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화 팀의 이제 초창기 멤버로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시그덕스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워크플로우를 제시를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로컬라이제이션 팀들 그리고 번역된 문서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한글화 팀이 미리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제시해놨던 것을 다른 팀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 문서를 웹사이트로 번역을 할 때 만들어진 빌드로그인데요.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1000건이 넘고요.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가 400건으로 지금 다른 로컬라이제이션 팀들에 비해서 많은 페이지들이 작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문서는 주로 7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홈이라든지 시작하기, 개념, 테스트 같은 것들이지요. 한글화 팀에서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문서를 빨리 번역을 해야지 그 코리아 유저 그룹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컨셉이라든지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많이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를 높여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많은 한글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셉의 경우에는 94%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튜토리얼의 경우에는 88%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퍼런스 파트라든지 데스크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문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6개월 동안 쿠버네티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 및 트래픽 정보입니다. 이 6개월 사이에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쿠버네티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중에서도 이 웹사이트를 한국어로 선택해서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7만 5천 명이 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한글화 팀과 컨트리뷰터 분들이 노력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글화 컨텐츠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화 팀과 컨트리뷰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쿠버네티스 한글화에 기여하고 계신 모든 기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선행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일감을 찾는 부분, 일감을 찾고 나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화 및 개발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풀 리퀘스트 단계를 만들어서 실제 본인이 개발하거나 이제 현지화한 문서를 웹사이트에 반영하는 단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리쿼짓 단계입니다. 프리리쿼짓 단계는 CLA 사인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코드 오브 컨덕트를 읽는 부분입니다. CLA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그 CNCF의 저장소에 CNCF 엄브렐라 내에 있는 저장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리뷰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꼭 맺어야 하고요. 이 맺는 단계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CLA라고 하는 것을 사인하지 않으면 그 쿠버네티스 저장소에 풀 리퀘스트를 올렸을 때 이렇게 CNCF CLA NO라고 해서 요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리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PR을 올리고 나서라도 그 CLA에 사인을 하면은 이렇게 CLA yes가 레이블로 달리고요. 레이블이 달리고 나면은 이제 리뷰어들이 실제 이 코드를 리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단계이고요. 이 2단계에서는 모든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코드 오브 컨덕트 같은 것들이 다 있고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인 일감 찾는 단계입니다. 일감 찾는 단계는 첫 번째로는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페이지를 찾는 것이고요. 컨트리뷰션 하기 위한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는 kubernetes.io 사이트에서 문서들을 쭉 한글화된 문서들을 보시다가 문서 중에서 그 제목이 영문이고 뒤에 e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문서들은 아직 번역이 완료가 안 된 문서이거든요. 이 문서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것을 일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 자체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GitHub의 이슈를 찾아서 어떤 헬프 원티드 같은 그런 이슈를 잡으셔서 기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웹사이트 리파지토리를 클론을 하셔가지고 안에 내용물 파일들을 보시고 영문에 비해서 한글화되지 않은 파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일감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감을 선정하고 나서는요. 일감을 선정하고 나서는 이 일감을 그냥 바로 작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컨트리뷰터와 중복된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내가 이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웹사이트 저장소에 들어가셔서 이슈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슈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랭귀지 KO 이렇게 해서 필터를 걸고 검색을 하시면은 랭귀지 KO에 해당되는 레이블이 있는 이슈들만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 검색된 이슈들, 특히 오픈된 이슈들 중에서 본인이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작업과 겹치는 게 없는지 보시고 이슈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PR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PR이 이미 올라와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중복 작업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이슈 만들기를 해서 이슈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네, 신규 이슈를 이제 만드실 때는 기존의 한글화 팀에서 만들었던 이제 많은 이슈, 오픈된 이슈와 클로즈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슈를 작성하는지를 보시고 따라서 유사하게 제목과 컨텐츠를 유사하게 해서 그 이슈를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단계인 디벨롭먼트 단계입니다. 디벨롭먼트 단계만 지금 굉장히 많은 스텝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사실 쿠버네티스 한글화뿐만 아니고 쿠버네티스 전체에 컨트리뷰션 할 때 이런 GitHub 관련되어 있는 워크플로우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단계를 여러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에서 컨트리뷰터에게 가입해주는 GitHub 워크플로우입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금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들을 컨트리뷰터 분께서 이제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GitHub 관련된, Git와 GitHub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여기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GitHub의 파트이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자의 로컬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itHub 측면에서는 이제 업스트림 리파지토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의 웹사이트 리파지토리가 되는 거고요. 오리진 리파지토리는 쿠버네티스 오거나이제이션의 계정이 아니라 개발자의 본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는 리파지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쿠버네티스 웹사이트 저장소 같은 데서 포크를 하게 되면은 본인 계정의 오리진 리파지토리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이 포크는 파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업스트림과의 링크를 조금 유지를 해주는 그런 GitHub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오리진 리파지토리를 본인 계정에다가 포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 GitHub 상에서 뭔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개발을 위한 로컬 머신으로 이 리파지토리를 또 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git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은 git 클론을 해서 오리진 리파지토리를 클론을 해오면은 본인의 로컬 머신에 이런 로컬 리파지토리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리파지토리를 기준으로 실제로 그 개발자가 보는 그 파일의 형상이 이제 워킹 카피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et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한 부분은 이제 GitHub 상에서의 포크와 그리고 로컬 머신에서의 git 클론을 통해서 로컬 리포지토리를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get dev branch라고 해서 이제 한글화를 진행할 그 디벨롭먼트 브랜치를 본인의 로컬 머신에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제 클론은 완료가 상기 단계에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글화 팀은 한글화를 위해서 별도의 데브 브랜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dev 119 KO4라고 하는 게 현재의 그 한글화 팀 작업을 위한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업을 하시기 전에 슬랙이라든지 웹사이트의 이슈를 통해서 현재 한글화 팀의 데브 브랜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캡처화면은 그 쿠버네티스 웹사이트의 브랜치 확인하는 부분에서 그냥 열어서 본 거고요. 거기서 제일 이제 높은 숫자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쿠버네티스 한글화 팀 슬랙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열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실제 작업 브랜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는요, git 패치 업스트림과 같이 그 업스트림의 모든 브랜치에 대한 최신 상태를 이제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 중인 이 워킹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워킹 카피에 있는 파일들이 이 dev119 KO4에 있는 파일의 내용대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워킹 브랜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다음 단계는 디벨롭먼트, 실제 개발을 하는 단계이고요. 제가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했지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 그 저희 한글 문서들이 다 쿠버네티스 웹사이트 컨텐츠 KO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는 이제 닥스 부분에 이러한 카테고리로 디렉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MD 파일들이 주르륵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영문도 유사한 디렉토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번역하고 싶으신 파일, 예를 들어서 managed service.md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찾으셨다면은 이 파일을 이 파일이 유사한 디렉토리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카피를 해서 이 내용을 실제로 한글로 번역을 하시고요. 번역을 하면은 이제 뭔가 이 파일 자체가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서 이 수정된 사항을 커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그어드리는 명령어와 비슷한 형태로 git commit 변경된 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로컬 리파지토리에 실제로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떤 로그 메시지를 넣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메시지는 managed service.md를 코리안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했다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로그를 남기고 로컬 리파지토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커밋까지 한 거예요. 커밋을 했는데 이 커밋된 영역이 아직까지는 로컬 리파지토리에서만 일어난 부분입니다. 본인의 개발 환경에서만 이 일이 벌어졌고 GitHub 상에는 아직 하나도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GitHub 쪽으로 반영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우선 GitHub 쪽으로 반영을 시키기 이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요. 다시 아까 업스트림 쪽에 최신 정보를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최신 정보를 가지고 리베이스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한 사항하고 최신 내용하고 합쳐가지고 이 최종 결과물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작업과 내가 한 작업이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한 작업과 내가 한 작업이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리졸브를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신 상태, 다른 사람이 작업한 최신 상태도 다시 확인을 하고 본인 거와 합쳐가지고 넣게 됩니다. 그 작업을 보통은 일일이 손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git rebase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오토머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혹시 이제 컨플릭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컨트리뷰터 분께서 직접 이 매뉴얼하게 그 컨플릭트를 리졸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내용을 git push origin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업 브랜치를 오리진으로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GitHub 상에서 오리진은 이제 내 계정에 있는 웹사이트 리파지토리예요. 포크되어 있는 웹사이트 리파지토리입니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하는 거는 이게 내 계정이고 내 계정으로 푸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말 없이 아마 이 브랜치가 그대로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여전히 내 거고 아직 업스트림 리파지토리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업스트림 리파지토리에 이제 반영하는 단계가 풀 리퀘스트 단계, 최종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 풀 리퀘스트 단계에서 첫 번째는 이제 오픈 PR 파트이고요. 오픈 PR은 지금 오리진 리파지토리에는 내가 수정한 내용이 커밋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업스트림 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이 풀 리퀘스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는 이제 마치 게시물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안을 하는데 받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게시물인 거죠. 그래서 제목도 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무엇을 타겟으로 풀 리퀘스트를 만드는가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더 크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소코손의 웹사이트이고 거기에 있는 dev 119ko4라고 하는 브랜치가 있다. 이 브랜치를 업스트림인 쿠버네티스 웹사이트 그리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브랜치에다가 넣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풀 리퀘스트 상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표시가 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본인이 수정한 사항들만 이렇게 디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수정했는지가 이렇게 딱 나와 있게 됩니다. 네, PR을 오픈하신 후에는요, 리뷰어의 리뷰를 받고, 그리고 리뷰 의견에 따라서 PR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리뷰어가 해당 PR이 이제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LGPM을 주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어프루버가 어프루브를 하게 됩니다. 어프루브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해당 PR이 이제 머지가 진행이 되도록 되고요. 그 의미는 이 PR이 실제 업스트림 리파지토리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업스트림 리파지토리에 반영이 되는 것이 이제 그 한글화 작업 브랜치에 반영이 되면은 그거가 그 kubernetes.io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작업 브랜치 자체가 마스터 브랜치의 한글화 팀에 의해서 머지가 되면은 그 해당 PR의 내용이 실제 웹사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기어와 그리고 기어가 반영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상세한 사항들은 동영상이라든지 문서로 되어 있는 한글화 가이드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뒤쪽에 보이시는 그런 레퍼런스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글화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마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으로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컨트리뷰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될 사다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논 멤버 컨트리뷰터
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쿠버네티스 오거나이제이션의 멤버가 되고 그 이후에 리뷰어, 어프로버 이렇게까지 이제 쭈르륵 이제 타고 올라가시게 될 건데요. 한글화 팀 작업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오거나이제이션의 정식 멤버가 이렇게 되실 수가 있고요. 한글화 팀에서도 이 스폰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오거나이제이션의 멤버가 되시면은 GitHub 프로파일에 쿠버네티스 배지가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장점은 저희가 쿠버네티스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비단 로컬라이제이션 측면이 아니라 어떠한 디벨롭먼트도 사실은 비슷한 스타일로 워크플로우가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그 덕스 쪽뿐만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든 스케줄러든 이제 한번 이 쿠버네티스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에 한글화 팀 활동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아마 다른 쪽에도 기여하기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이벤트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개발자 기여 집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보시면 저도 주로 로컬라이제이션 관련되어 있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높은 컨트리뷰션 랭크를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쿠버네티스의 스티어링 커미티 일렉션 같은 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뭐 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활동을 베이스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글화 팀 멤버들도 만나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거의 2년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또 상호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었어요. 간단히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활동에 장점이 많은, 이점이 많은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 팀에 한번 조인을 해보시고요. 좋은 경험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저희 이 슬랙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면은 다들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와서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레퍼런스들은 발표 자료 뒤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영상이라든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